오늘 뉴욕 증시 숨고르기 속에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과 코로 ETF 모두 하락세입니다. EWI도 약세로 상대지수가 모두 하락이고 오늘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모두 다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국내 증시 안에는 오늘도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직접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윤 수전략본부장님과 오늘 전화 연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가이던스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풍향계로 여겨지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의 반도체를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 수출 허가 대가로 엔비디아, AMD 매출의 15% 이 납부, 이 부분의 반도체 좀 약세,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반도체의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에 쏟아진 뉴스가 많아서요. 네네. 일단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6월, 7월, 8월 달 이게 얘네들의 그 4분기 실적인데요.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요. 가이던스를 원래보다도 매출 기준으로는 4% 정도 이전 거보다요. 그다음에 EPS, 조정 EPS 기준으로는 약 10% 넘게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주로 상향된 것은 아마 가격, D램의 가격 때문인 것 같고요. 당연히 그것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오늘 다른 주식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근데 마이크론만 어제에 이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나 기타 등등은 조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말씀 나왔던 그 중국향으로 가는 제품 GPU에 대해서 15%는 텍스를 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15% 텍스 내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 그 중국향으로 나가는 걸 제재하다가 이게 제재가 풀린 거니까 없던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제로에서 100이 늘어나는데 15를 내면은 85는 늘어난 거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얘기했을 때 중국향 비중이 예를 들어서 7, 8%다. 그러면은 15% 내린 거니까 한 1, 2%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모배수.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조정으로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좀 엇갈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하이닉스는 30만 원 회복 전에 다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증권사의 목표가 컨센이 지금 84,000원에서 9만 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내려갔던 거는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이상이 있을 거라는 우려라기보다는 내년도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근데 그것이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어제 마침 오늘 지금 마이크론도 어떤 그런 가이던스도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긴 하지만은 하이닉스는 다시 볼 때다 이런 리포트가 마침 국내에서도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에 대해서는 물론 그 애널리스트조차도 삼성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84,000원 제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때다. 이때까지는 이제 어떤 기대심이었다고 본다면 테슬라라든지 실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뉘앙스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리포트가 공감대를 좀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 갖고 계신 분한테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인과 하이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수요가 좋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먼저이거나 이런 그 삼성 하이닉스 경쟁 구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PCB 업체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굳이 삼성 하이닉스를 돈이 남아 돌아서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낫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8만 원, 9만 원으로 갈 수 있냐는 것은 두 가지의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기 실적이 10조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 이상 안 나오면은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인 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1390 이러면 안 되고요. 1350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토대가 그러면은 아마 패시브 자금이 시가총액 높은 곳을 샀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증권에서 SK 하이닉스 이미 알려진 리스크에 무뎌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좀 공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36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지금 글로벌 이슈 때문에 반도체의 국내 증시 영향도 궁금합니다만 국내 증시에서 지금 반짝반짝 떠오르고 있는 샛별은 2차 전지입니다. 댓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데요. 먼저 중국의 리튬 광산 가동 중단에 줄줄이 이어진 그 강세, 반짝 랠리로 보세요? 아니면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십니까? 반짝 랠리가 보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반짝 랠리라고 본다는 것이 하루 일주일, 2주일 정도로 그친다. 내일 그친다는 반짝 랠리 많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리튬 가격이 올라온 이유가 단순히 공급 축소, 그러니까 CATL이라는 그 1등 업체인 그 회사가 3개월 정도 왜 감산을 하고 생산을 잠깐 줄였을까? 그 배경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저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지도 편달. 이거는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니고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한두 달로 갈 것이냐, 석 달이냐 이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기에는 조금 더 연장성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업 기회는 아직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런 측면인데,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 10% 이상 올라가면은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뷰, 6개월 이상 갈 것이냐는 거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 공제 7,500달러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전후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리뷰를 또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답은 트레이딩 업, 그리고 업사이드는 5에서 10%. 변화가 너무 변동성 있는 거 싫어한다면 LG엔솔이나 SDI 중심,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LMF 이 정도로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트레이딩 기회는 2차 전지에 더 남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측면에서도 좀 더 2분기보다 3분기보다 4분기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9월 말 이벤트 전후로 좀 더 명확해질 2차 전지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가장 탑픽으로 본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세 판짜기가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 뭐 셀, 양극재 소재, 그리고 신기술 배터리, 리튬, 폐배터리까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종목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우리가 ESS 관련되는 임팩트는 에코프로비움은 크지 않습니다. 그 부안해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건 뭐 이런 거는 전기차가 일단 잘 팔리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전기차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확인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테슬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SDI하고 LG엔솔이 그나마 갖고 있는 고객들의 구매 프로그레스가 뭐 1년은 모르겠고요. 한 달 또는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한 분기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일 가능성, 이벤트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안전적인 겁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5%, 10% 이내로 들어오면은 분명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그 정도보다는 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ETF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하는데 좀 이런 종목들이 헷갈리고 좀 공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2차 전지 ETF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ETF는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기에 들어가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공부하셔갖고 픽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2차 전지가 지금 흥분했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섹터하고의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저는 최근에는 조선주보다는 방산주보다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AI 쪽을 업사이드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 3주, 한 달 뒤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섹터에 30%, 아니면 ETF로 무대기 다 같이 간다. 10개 종목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다지 수익률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동안 김장열 본부장님께서 당분간 조선과 방산보다 2차 전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신 바 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요. 그래서 이미 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건 2차 전지뿐 아니라 화장품주입니다. 자, 그동안 관심이 컸던 잘 나가던 화장품주들이 종목별로 완전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관망 모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종목별로 좀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APR이 워낙 높은 실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적을 비트했죠. 그래서 그것이 기대치를 많이 높은 것이 다소 다른 주식들한테 부담이 된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식은 그만큼 실적을 못 미치고 조금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바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틀 연속 그다음에 지금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어떻게 볼 것이냐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다시 다른 섹터하고 키 맞추기를 할 공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주인 APR이 다시 지켜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섹터들도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다소 업사이드를 조금 예전보다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사실은 그 부안해동에서 빠진 측면도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업체, 작은 업체는 사실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한 40% 가까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발표되기 전에 부안해동에서 엄청 빠졌던 것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되돌림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뒷받침이 안 되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APR 기준으로 20배 초반 중반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진하면은 다른 섹터들은 다른 화장품 주식들은 아마 15배, 16배 이 사이에 머물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운사이드가 5% 정도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다운사이드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다른 섹터가 또 많이 올라가면은 이 섹터로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봐야 하는 국내 증시 업종별 이슈가 있는데요. 이 캐대언과 관련한 또 엔터주들 저희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관련한 오늘 오클로 실적 속에 오늘 원전주들의 향방도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